남편은 출장이라 거짓말했고 시어머니는 새 남편과 행복하다 했다. 하지만 33세 아내 지연은 그 모든 거짓 속에서 자신을 원하는 한 남자를 만난다. 45세 시어머니의 새 남편 준호. 그는 그녀를 여인으로 봐줬다. 단지 아내가 아니라 2개월간의 금지된 만남. 모텔의 204호실에서 나눈 시계와 목걸이. 그리고 그 시계가 떨어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다. 지연이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화장이 진하게 드리워진 얼굴. 검은 마스카라로 짙게 그려진 눈. 입술을 적신 와인색의 립스틱. 예전에 자신이 살아있었다. 룸사롱에서의 그 지연이, 무대 위의 그 존재감이. 민준이가 또 출장? 시어머니 현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아들 민준이 한 달에 20일을 밖에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생각하며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핑계였다. 그냥 좋은 핑계였다. 네. 서울 프로젝트가 길어지네요. 거짓말도 일에 능한 사람처럼 능숙했다. 예전에 손님들 앞에서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가족 앞에서 그 거짓말을 구사했다. 차이는 없었다. 다만 대상만 바뀌었을 뿐. 민준이와의 결혼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상은 회색으로 변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병처럼 미지근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가끔 관계를 가졌지만 그것도 의무처럼 느껴졌다. 그 와중에 지연은 전생의 기억을 깨웠다. 룸사롱에서의 그 감각, 손님 앞에서 몸을 굽히고 웃음을 팔고 때론 그 이상을 팔았던 그 시절의 스릴. 그때는 공허했지만 지금은 더 공허했다. 최소한 그때는 돈이 들어왔고 손님들의 욕망이 자신을 향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아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뿐. 이지연, 넌 왜 이렇게 예쁜데 남편이 못 챙기는 거야? 자기관리 좀 해라. 현숙의 말에 지연은 그저 웃었다. 남편이 못 챙기는 게 아니었다. 남편이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지연은 그 무관심 속에서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다. 현숙이가 새로 장가를 들었을 때 지연은 그저 남자가 있으면 그러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숙이의 새 남편 최준호를 처음 봤을 때 지연의 시선이 멈췄다. 45세의 최준호. 까맣고 정돈된 단발. 깊고 선한 눈빛. 그러나 미간에 흐르는 무언가. 마치 자신처럼 뭔가를 꾹 눌러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카페 사업가라는 직업도 그랬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은 복잡한 사람들만 선택하는 직업이었다. 지연이, 이번 주말에 우리 카페에 와. 준호가 신메뉴 선보인대. 현숙이의 초대였다. 그런데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울렁거렸다. 최준호. 그 이름, 그 사람, 마치 과거의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 지연은 그 주말 카페에 갔다. 민준이는 출장이었다. 역시 핑계였다. 지연은 알고 있었다. 그 울렁거림이 뭔지를. 카페는 조용했다. 벽에는 미니멀한 예술 작품들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져 있었다. 준호는 바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검은 앞치마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도복처럼 입은 듯했다. 지연이. 현숙이가 지연을 맞이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뭔가 흐르는 게 느껴졌다. 마치 그것이 필연인 것처럼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같은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신메뉴야. 마몬드라테야. 준호가 잔을 내밀었다. 지연이 받으며 그와 손이 스쳤다. 그 순간의 전기, 아주 짧지만 확실했다. 현숙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연과 준호는 느꼈다. 그 순간을. 맛이 어때? 준호가 물었다. 지연은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다. 복잡하네요. 여러 맛이 섞여 있어서. 그 말은 커피에 대한 말이 아니었다. 준호는 그것을 알았다. 지연도 준호가 알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사람 사이에는 눈에 띄지 않는 신호가 오갔다. 마치 암호처럼. 그날 밤 지연은
침대 위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민준이의 카톡이 몇 개 와 있었다. 오늘 회의 길어. 내일 밤에 봐. 늘상의 말이었다. 그리고 지연은 몸을 뒤척였다. 최준호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예전 자신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 살아있고 욕망하고 스릴을 추구하는 그 자신이. 안 된다. 안 돼.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떻게 그 카페에 갈까? 어떻게 그를 다시 볼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맴돌았다. 지연은 거울을 다시 봤다. 33세의 얼굴. 하지만 눈빛은 23세였다. 욕망하는 23세.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그 일주일 동안 10번은 휴대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SNS를 통해 최준호를 검색했고 그의 카페 계정을 팔로우했다. 그리고 매일 밤 그의 게시물들을 보며 밤을 지샜다. 현숙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며느리가 자주 카페에 온다는 것만 알 뿐. 아, 역시 내 남편 카페가 좋은 모양이네 정도의 생각만 했다. 지연이 이번 금요일에 카페 야외 이벤트 해. 너도 올래? 현숙이의 초대였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최준호의 인스타그램에 그 이벤트 포스터가 올라와 있었으니까. 네, 꼭 가요. 답변은 빨랐다. 그리고 그 금요일이 올 때까지 지연은 옷을 고르는데 하루를 보냈다. 너무 예쁘게 입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대충 입을 수는 없었다. 결국 선택한 옷은 검은색 롱드레스였다. 우아하면서도 섹시한 그러나 한계 내 우아함.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현숙이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빴고 준호는 바에서 칵테일을 섞고 있었다. 지연이 도착하자 준호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 드레스를 본 순간 반갑습니다. 정중한 인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지연은 그것을 캐치했다. 안녕하세요. 바빠시네요. 지연이 바에 다가갔다. 현숙이는 손님들 사이에서 바빴다. 그 순간만 해도 충분했다. 네, 금요일이라. 준호가 칵테일 쉐이커를 움직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지연에게로 돌아왔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그 질문은 위험했다. 현숙이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 옷을 새로 샀어요. 지연의 대답도 신중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마치 암호 같은. 밤이 깊어지자 현숙이는 취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최준호는 주방에 들어갔다. 지연은 그것을 봤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다. 주방 안. 칫솔처럼 차곡차곡 놓여진 병들. 스테인리스 스틸의 카운터. 그리고 한 남자. 여기는 좀.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지연은 손가락을 들어 그의 입술에 댔다. 그 손가락이 만지는 입술의 감촉. 부드럽고 따뜻했다. 말하지 말아요. 지연이 속삭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억눌렸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준호의 손이 지연의 허리를 잡았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그 손. 마치 자신이 놓칠 수 없는 무언가를 붙잡는 것처럼. 지연은 그의 목을 안았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을 때 시간이 멈춰버렸다. 키스는 처음 부드러웠다. 마치 확인하듯이. 하지만 점점 깊어졌다. 지연의 손이 준호의 셔츠 위를 타고 올라갔다. 근육질의 가슴, 두근거리는 심장. 준호의 손은 지연의 드레스 위로 올라갔다. 허리, 등, 그리고 더 아래로. 지연의 숨이 가팠다. 이렇게 원한 건 얼마만인가. 자신을 원하는 남자, 자신을 보는 남자, 그저 아내가 아니라 여인으로 보는 남자. 준호는 지연을 천천히 벽으로 밀어낸다. 주방의 벽에 등을 대어진 지연.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준호의 입이 지연의 목으로 내려갔다. 그 감촉에 지연은 신음을 낼 수밖에 없었다. 조용히. 준호가 속삭였다. 현숙이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위험 속에서의 스릴.
그것이 더욱 지연을 흥분시켰다. 준호의 손이 지연의 드레스 안으로 들어갔다. 가슴을 감싸는 브래지어를 풀었다. 지연의 가슴이 드러났다. 준호는 한적 꼭지를 입에 물었다. 따뜻한 입술의 감촉, 혀의 움직임. 지연은 자신의 비명을 목구멍 안에서만 삼켰다. 준호. 지연이 속삭였다. 그것이 첫 번째였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남편의 이름이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드레스에 치마를 걷어 올렸다. 지연의 다리가 드러났다. 검은색 스타킹. 그 위로 준호의 입술이 닿았다. 아. 지연은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현숙이를 깨울 수는 없었으니까. 준호는 천천히 지연의 팬티를 내렸다. 지연의 두 다리는 자연스럽게 벌어졌다. 준호의 입이 그곳으로 향했다. 지연의 몸이 떨렸다. 이렇게 원한 건 언제인가. 자신을 원하는 남자의 입술, 자신을 원하는 남자의 손길, 그의 혀가 움직일 때마다 지연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헤매었다. 안 돼, 안 돼. 그런데 계속 지연이 중얼거렸다. 신념과 욕망, 죄책감과 쾌락,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연의 팬티를 입었던 곳으로 다시 올려주었다. 드레스를 내려주었다. 두 사람의 눈은 맞닿아 있었다. 안 돼야 하는데. 지연이 중얼거렸다. 알아. 준호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 없었다. 이미 그 선을 넘었으니까. 그런데 또 만날 거야? 지연이 물었다. 그것은 위험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했다. 응. 그 한 글자의 대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욕망, 죄책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지연과 준호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현숙이가 자고 난 밤에 준호의 카페에서, 그 다음에는 모텔에서. 지연은 쇼핑을 간다고 거짓말했고, 준호는 카페 물품을 사러 간다고 민준이에게 말했다. 거짓말은 일상이 되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모텔의 어두운 방에서 두 사람이 누워 있었다. 관계를 가진 후 준호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뭐가? 지연이 물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뭐가 미안한지. 모든 게. 현숙이에게도 미안하고 민준이에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이런 식으로 너를 만나는 게. 준호가 천장을 봤다. 그의 얼굴은 고뇌로 가득했다. 그러면 왜? 지연이 물었다. 넌 몰라. 미안해. 난 현숙이를 진짜 사랑했어. 근데 넌 내가 마주쳐서는 안 될 여자였어. 그런데 마주쳤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그의 가슴에 기대었다.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것도 떨리고 있었다. 난 너를 기다리게 돼. 매일 밤. 이 모텔의 204호실에서. 넌 언제 올 거냐고. 그리고 넌 오면서 거짓말을 해. 남편한테, 현숙이한테, 나한테도. 그런데 준호의 손이 지연의 머리를 쓸었다. 그런데도 계속돼. 이게. 지연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이었으니까. 매일 밤 자신의 침대에서 민준이를 기다리지만 마음은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톡이 울렸을 때 남편이 아니라 준호인 걸 바라며 깨어났다. 다시 만날까? 지연이 물었다. 응. 준호의 대답은 빨랐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느끼지만 그들은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지연은 민준이의 출장 가방을 봤다. 아무렇지 않은 가방.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가 있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들고 LTE 추적 어플을 켜봤다. 민준이는 대구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추적은 그와 다른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 그곳은 5성급 호텔이 있는 곳이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인지를.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였다. 뭐? 준호의 목소리가 들었다.
바쁜 목소리. 민준이가 거짓말했어. 지금 서울에 있어. 다른 여자와.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공허함만 있었다. 뭐? 준호가 놀랐다. 이게 웃기지 않아? 난 너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모든 게 뭐야?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만나자. 지금. 준호가 말했다. 그 밤 모텔의 204호실에서 지연은 울었다. 처음으로. 그리고 준호는 그녀를 안았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 떠나자. 준호가 말했다. 뭐? 지연이 얼굴을 들었다. 다 버리고 떠나자. 서울도, 현숙이도, 민준이도 다 떠나자.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있었다. 지연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그렇게 원했다. 응. 지연이 대답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은 가장 진심 어린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계속 만났다. 더 자주, 더 깊이. 준호는 지연에게 시계를 선물했고 지연은 준호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비밀의 선물들. 어느 날 밤 준호는 지연에게 물었다. 너 진짜 날 사랑하냐?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더욱 붙어 있었고 그녀의 손이 그를 더욱 깊이 끌어당겼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고 물어봐도 돼? 지연이 물었다. 뭐?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의존이야. 필요야. 중독이야. 그런데 그게 사랑과 다른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철학이 있었다.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계속하는 그런 무거운 철학. 준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연을 더욱 깊이 안았다.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안음으로. 뭐야?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현재 거실. 오후 3시. 지연은 뒤를 돌아봤다. 민준이가 서 있었다. 출장이 하루빨리 끝났단다.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었다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준호의 시계가 들려 있었다. 모텔의 베개에 떨어진 시계. 지연이 준호의 팔에서 미끄러져 내렸을 때. 지연의 목이 메었다. 설명할 말이 없었다. 아니, 설명하면 할수록 더 깊어질 것 같았다. 누구야? 누 남자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준아. 지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민준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엄마랑 관련이 있냐고? 민준이의 추리는 빨랐다. 시어머니가 최근 재혼했다. 그 남자, 최준호. 알았어.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아버지 같은 거? 너 진짜 미쳤냐? 민준이의 손가락이 지연을 가리켰다. 그 손가락에는 분노만 있었고 사랑은 없었다. 이미 없었을 수도 있다. 내가 널 선택한 게 틀렸어. 왜 했어? 민준이가 물었다. 너. 지연이 대답했다. 뭐? 너 때문이야. 너는 나를 봤던 적이 없어. 3년을 같이 있으면서 날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준호는 나를 봤어. 여인으로.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도 너를 사랑했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나약해졌다. 사랑. 그게 뭔데? 매일 밤 옆에 누워있으면서 휴대폰만 보는 게 사랑? 내가 뭘 하든 관심 없는 게 사랑?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내 잘못이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준이가 앉아버렸다. 거실의 소파에. 엄마는? 지연이 물었다. 현숙이.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민준이가 물었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아니야. 지연이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민준이의 손가락은 이미 엄마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현숙이는 1시간 뒤에 집에 도착했다. 얼굴은 창백했다.
아들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겠지만 의심이 전부가 필요했을 것이다. 지연이, 말이 됩니까? 현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있었다. 그것이 더욱 지연을 괴롭혔다. 죄송합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다른 말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현숙이가 앉아버렸다. 사랑합니다. 준호를. 지연이 말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다. 미친 여자. 현숙이가 중얼거렸다. 그놈은, 그 남자는? 민준이가 물었다. 카페에 있어야 한대. 지금. 카페는 조용했다. 준호는 바에 서서 커피를 담그고 있었다. 마치 평소처럼.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에서 지연의 긴급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문이 열렸다. 민준이, 현숙이, 그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준호의 손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이미 항복했다. 말을 해봐. 뭔 짓인가?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미안합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미안이라고? 민준이가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다. 준호는 맞았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내 새끼, 아내를 유혹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민준이가 또 휘둘렀다. 민준이, 그만. 지연이 외쳤다. 뭐가 그만이야? 넌 언제부터 이 새끼랑 만났어? 민준이가 물었다. 2개월. 지연이 대답했다. 2개월을?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지연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뭐냐고? 진심이야? 2년과 진짜 살아가려고 했어? 민준이가 준호를 봤다. 네. 준호가 대답했다. 그 단답형에 내에는 절망이 실려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게 결정되었다. 민준이와 지연은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다. 3년의 결혼은 끝이 났다. 현숙이는 준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그들의 결혼은 8개월 만에 종료되었다. 준호는 그의 카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게 무너졌다. 현숙이의 신뢰도, 그의 자존심도. 지연은 어디로 갈지 몰랐다. 남편이 없고 시어머니가 없는 그저 혼자인 그곳. 이혼 절차는 빨랐다. 변호사들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합의 이혼이었다. 아무도 싸우고 싶지 않았다. 모두가 지쳐 있었으니까. 지연은 따로 집을 얻었다. 강남의 원룸.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준호는 카페의 문을 닫았다. 모든 직원을 해고했다. 그리고 연락처를 바꿨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현숙이는 민준이를 만났다. 엄마, 내가 말할 게 있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뭐? 내가 지연이와는 상관없이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어. 민준이가 말했다. 뭐? 현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출장을 간다고 할 때 나는 실제로는 대구에 있었어. 그 여자한테. 민준이가 계속했다. 그리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한테 아이가 있어. 나의 아이가. 현숙이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얼마나? 6개월. 곧 태어나. 민준이가 대답했다. 그럼 지연이는? 현숙이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나는 지연이를 사랑했어. 진짜로. 근데 그 여자도 내가 필요했고 나도 그 여자가 필요했어. 그리고 아이가. 민준이가 말을 흐렸다. 아, 넌 정말. 현숙이가 중얼거렸다. 지연은 우연히 알게 되었다.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네? 민준이가 다른 여자 아이까지? 지연이 물었다. 그래요. 출장 핑계로 대구에서 같이 살고 있었대요. 지원이 대답했다. 그럼 지연이는? 진짜 불쌍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준호 회장이랑. 지원이 말을 흐렸다. 지연은 그것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처음에는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졌다. 도를 넘은 웃음. 광기
서린 웃음. 아, 지연이 중얼거렸다. 내가 얼마나 우스운 여자냐고. 준호는 대전에 가 있었다. 새로운 카페를 차리기 위해 혼자서 지연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안녕, 준호.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민준이가 다른 여자 있었대. 그리고 아이도. 지연이 말했다. 뭐? 준호가 놀랐다. 3년을 같이 있으면서 나는 널 택했어. 그런데 그놈은 처음부터 나와 다른 여자 사이에 있었어. 웃기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무의미함만 있었다. 지연, 미안해. 준호가 말했다. 뭐가 미안해? 너도 나 버렸잖아. 지연이 대답했다. 내가 약한 거야. 다 버리고 도망쳤어. 준호가 말했다. 우린 둘 다 남편을 가졌어. 그런데 남편은 모두 다른 여자를 가졌어. 우리는 뭐가 다른데? 지연이 물었다. 차이가 없어. 정말 다를 게 없어. 우린 모두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야. 준호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지연이 물었다. 나 다시 만날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신경쇠약적이었다. 그게 뭐 하는 말이야? 우린 이미 끝났잖아. 다 무너졌잖아. 그래도 준호가 말했다. 우린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 지연이 말했다. 알아.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랑이 있어?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내일 1시에 서울역 앞에서 만나. 지연이 말했다. 뭐? 준호가 놀랐다. 한 번 더 만나보자. 그리고 우리가 뭔지 정하자. 지연이 말했다. 응, 갈게. 준호가 대답했다. 서울역 앞, 오후 1시. 지연은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준호가 나타났다. 뭔가 쇠약해 보였다. 지난 2개월간만이 지쳐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 없이. 우리 떠나자. 지연이 말했다. 어디로? 준호가 물었다. 아무데나. 여기가 아닌 어디든. 지연이 대답했다. 그 다음은? 준호가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더 이상 이 도시에서는 못 살겠어. 지연이 말했다.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났다. 준호는 다시 카페를 했다. 이번엔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였고 많은 손님이 오지 않았지만 그곳은 평온했다. 지연은 그곳에서 일했다. 풀타임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매일 카페에 가서 준호를 도왔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휴대폰을 들었다. 민준이로부터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준호가 받았다. 준호 형?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여보세요.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후회했어. 지연이가 너랑 떠났다고 들었어. 민준이가 말했다. 네, 준호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 완벽한 가족을 꾸렸어. 아내, 아이, 다 있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형, 지연이한테 행복했어? 네, 준호가 대답했다. 그것도 거짓이 아니었다. 그게 어떤 건지 말해줄래? 민준이가 물었다. 준호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 대신 말했다.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야. 행복은 불완전한 사람이 함께
그 불완전을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더 나빠져도 괜찮다고 서로에게 말해주는 거야. 그게 가능해? 민준이가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통화를 끝낸 후 준호는 제주의 바다를 봤다. 파도가 밀려오고 빠져나갔다. 계속 반복되는 그 장면. 지연이 카페에서 나왔다. 누구였어? 지연이 물었다. 민준이. 준호가 대답했다. 뭐라고? 지연이 앉았다. 준호 옆에. 아무것도. 그냥 안녕하냐고. 준호가 거짓말했다. 지연은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사랑을 나눴다. 그것은 여전히 신음 가득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다. 단지 두 사람의 필요성만 있을 뿐. 준호는 지연을 안았다. 그리고 지연은 준호에게 안겼다. 우린 누구지? 지연이 중얼거렸다. 모르겠어. 준호가 대답했다. 남편과 아내? 아니면? 지연이 물었다. 그냥 우리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준호가 말했다. 지연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한편 서울에서 민준이는 그의 다른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 완벽한 가족.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했다. 마치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무언가. 그는 계속 다른 여자를 찾을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낳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뭘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반면 현숙이는 혼자가 되었다. 아들도 재혼한 남편도 잃었다. 그녀는 요가를 더욱 깊이 있게 배우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곳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평온을 찾으려고. 제주의 카페에서 지연과 준호는 계속 살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뭔지 정하려 하지 않았다. 남편도 아내도 연인도 아닌 단지 함께하는 두 사람. 그들은 때론 제주의 바다를 봤다. 그리고 그 바다 너머를 생각했다. 과거의 자신들, 그리고 현재의 자신들. 후회해? 어느 날 지연이 물었다. 가끔. 준호가 대답했다. 나는? 지연이 물었다. 가끔. 준호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런데? 지연이 물었다. 그런데도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준호가 말했다. 지연은 그에게 기대었다. 말 없이.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마 계속될 것이다. 제주의 바다 옆에서 그들은 계속 살아갈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으로. 죄책감도 남아있는 사랑으로.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사랑이고 그들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 적어도 이제는 막을 내리며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선택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상처를 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의 모든 등장인물은 불완전했다. 지연도, 준호도, 민준이도, 현숙이도.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인간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본디 불완전한 존재다.